나는 결국 그 집에 들어가 살인을 저질렀고 여자와 아들을 죽였다. 하지만 다행히 내가 집 주변 CCTV를 끊어서 조사할 수 있는 영상이 없었고 마침 그날 비까지 쏟아져 살인을 하고 돌아가는 날 찾는 것은 더욱 어려웠다. 결국 이 살인사건은 해결되지 못한 채 종결되었고 난 약속대로 남자에게 5억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계속 내가 죽인 여자와 아들이 꿈속에 나타났고 난 트라우마에 매일 힘든 하루를 보냈다. 결국 난 내가 저지른 살인사건 뉴스를 통해서 내가 죽인 여자의 남편을 조사해봤다. 그리고 마침내 조사 끝에 난 여자의 남편을 알게 되었고 그 남자가 일하는 회사에 찾아갔다. 난 회사에 있는 남자를 찾아내 감시했고 회사를 마치고 나온 남자가 주차장에서 혼자 담배 피고 있을 때 찾아갔다. 나는 남자에게 물었다. 당신이지? 나한테 시킨 놈. 그러자 남자는 날 보고 놀라는 듯 하더니 이내 말을 꺼냈다. 그래 나야. 우리 거래는 그날 이후로 끝난 거 아니었나? 그래 맞아. 끝났지. 근데 그날 이후로 살인을 저지른 죄책감 때문에 살 수가 없더라고. 남자는 자신의 차문을 열며 말했다. 차는 롤스로이스 팬텀이었다. 내 집에서 얘기하지. 여기서 얘기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알았어. 나는 남자의 차를 타고 남자의 집에 갔다. 그리고 남자는 집에 가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사실 남자는 강남에 사는 돈 많은 35살 사업가였다. 남자가 아내와 아들을 죽인 이유는 아내가 남편 몰래 바람을 폈던 것이었다. 그러나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아들이 아내와 바람핀 남자의 아들이었다. 하지만 아내는 다른 남자와 바람피다 임신한 사실을 알고 다른 남자에게 알렸고 남자 몰래 다른 남자와 헤어졌다. 그리고 남자에게는 당신의 아기가 생겼다고 거짓말을 친 것이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뒤늦게 6년 뒤 병원에서 유전자 검사로 알게 된 남자는 충격을 먹고 그냥 아내와 아들을 모두 죽이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했다. 그리고 남자는 아직 나이도 젊고 돈도 많으니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자신이 직접 아내와 아들을 죽일 수는 없었다. 그래서 고민하던 중 남자는 우연히 가족을 모두 잃은 내가 나오는 뉴스를 보게 되었던 것이었다. 그날 이후 남자는 뉴스를 보고 날 이용하기 위해 나에 대해서 조사하기 시작했고 사람을 시켜 계속 나를 감시했다. 그러다 내가 막바지까지 갔을 때 그때 나에게 연락한 것이었다. 남자의 집에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난 말했다. 그래도 이건 아니죠. 사실 죄책감 때문에 어제 경찰에게 모두 자백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통화한 증거들 모두 모아놨어요. 지금 집 앞에는 경찰들이 잠복해 있을 거예요. 그냥 자수합시다. 예? 남자는 내 말을 듣고 굉장히 화가 난 것 같았다. 내가 너한테 얼마를 줬는데 날 배신해? 결국 난 화가 난 남자와 몸싸움을 벌였고 그때 경찰이 바로 문을 부수고 들어와 남자는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그날 이후 나도 어쩔 수 없이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감옥에 들어갔지만 자수하고 경찰과 협력했던 점을 고려하여 10년의 형량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난 10년을 살다가 세상에 나왔고 나이는 30살이 되었다. 하지만 남자에게 받은 나머지 5억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일단 2억으로 집을 샀고 의수와 의족을 구매해 팔과 다리를 쓸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남은 3억을 가지고 뭘 해야 할까 고민하던 때 그 당시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거의 모든 주식이 폭락하였고 난 나머지 3억 원을 모두 주식에 투자하였다. 그렇게 코로나가 한창일 때 주식으로 돈을 불려 대박을 친 난 주식을 해 모은 돈으로 서울의 빌라 건물 하나를 매입했다. 이후 나의 사연은 TV에도 나왔고 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동경하는 대상이 되었다. 물론 배 아파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그런데 주식으로 성공해 건물주가 된 나의 집 앞에 어느 날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다음 편 어느 날 살인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